오늘은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곳 광주 동나물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신 후에 4년 만에 재도전이세요. 그런 만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각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도전이에요. 2번 떨어졌습니다. 네. 예, 3세판이죠. 3세판 동안에 현장에서 민생 현장에서 참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고 아픔도 느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에 도전은 굉장히 저 인생에서 소중하고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요. 오늘 되고 나서도 잘해야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 대기업 중심의 이 경제 체제 때문에 소상공인 어려움이 많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소상공인이 잘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은 지원 확대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도 공공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수수료 많이 내잖아요. 이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자.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그 마진을 거기다 뺏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골목 상권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이란 전용 화폐의 발행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서 거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40주년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과제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세력들, 이건 명백한 역사의 규명과 사죄,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사죄 없는 포용이 있겠습니까?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사죄를 하고 우리 40주년을 맞이해서 광주 시민은 이제는 5.18을 아픔에서 이제 승화시켜서 또 그 에너지가 발전적으로 민주 인권에 대한 그런 걸 키워내는데 또 문화예술을 키워내고 이런 데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주 동나물 선거구가 청년 일자리와 창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렵게 했던 게 광주형 일자리였어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상생해서 만들어가는 구조인데 어쨌든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면은 우선은 1,000명 정도 직접 고용하고 또 12,000명 정도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광주형 일자리를 제2, 제3의 광주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청년주택을 정말 확대 보급하는 문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청년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자금 융자 받았잖아요. 이 이자 부담 이거 경감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짐이 돼가지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멍해가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것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들을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초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광주 동구 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묘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시아문화전당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훨씬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단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걸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데 밑거름이 됐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많아요. 저기에 국가 예산만 짓는 데만 해서 7천억이 들었습니다. 100% 국가 예산입니다. 운영하는데도 100%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봐서는 참 좋은 시설인데 문제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 나갈 것부터 출발해야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콘텐츠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좋은 선수, 좋은 전문가를 확충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민하고 이격이 돼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과제입니다. 네, 광주 동남을은 도심 쇠퇴의 대표적인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복해낼 보관 있으신가요? 보관이 있죠. 이건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또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는 원도심이 이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외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외곽으로 나가 있던 것이 도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부활은 그런 추세가 있고 지금 원도심 부활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 기법 이런 게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만이 원도심이 부활이 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겁니다. 정치권이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과 같은 프레임 전쟁으로 일고 있어요. 이번 총선이 후보께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책을 보면은요, 모든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이 공격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못한다, 뭐 한다. 그러다가 외신에서, 야, 한국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코로나를 저렇게 극복을 잘하느냐.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0명 이상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체계적으로 하는데 그 가장 컸던 것이 투명한 시스템이었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방역 체계를 질병관리본부를 토대로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은 국정계획이 돼야 되죠. 국정계획이 되려면은 청와대와 국회라는 권력의 양축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 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정개혁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체다. 그래서 국정개혁이 돼야만이 민생도 살아나고 국가가 제대로 반드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야당 심판, 뭔 정권 심판, 이게 진부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또 서민이 잘 살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20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후보께서 여의도에 입성하신다면 21대 국회를 어떻게 변모시키고 싶으세요? 적어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당을 수없이 바꾸는 이따우 짓거리, 이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4년 전에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으로 바꿔지고 바른미래당이 나오고 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당이 다시 국민의당이 되고 또 저쪽은 뭐 대한신당이 되고 또 뭐 민생당이 되고 도대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라든지 계속 탈당하고 새로 당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생명 연장. 이게 정치인이 할 도리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할 도리예요? 이런 놈의 짓거리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법률을 많이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쓸데없는 법률을 폐지하는, 그래서 규제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푸드트럭 1톤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규제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정말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야 됩니까? 그건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광주 동나물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나물은 광주의 원도심이죠. 호남 정치의 1번지고 호남 경제의 가장 중심지였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쇠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도심을 부활하는 일, 또 하나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 잘못된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이 다 힘을 합쳐서 지역을 개발해도 어려울 판에 자기 정치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역 구민들은 똑바로 제대로 봐주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투표를 해주시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전남방송은 후보들의 인물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후보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